서가 재배를 하지 않은 분은 왜 외성 대목으로 바뀌었는지를 모를 겁니다. 일반 대목은 외성 대목에 비해 나무가 더 크니 자연적 부피도 크고 사과도 많이 달리니 개이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 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외성 대목은 밀식을 하니 면적당 생산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크다 보니 전정할 양도 많습니다. 텃밭 농사 일부러 일을 벌이기 위해서니 이건 별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옆 가지가 길어 안쪽에 열린 사과는 굵지도 않죠. 가장 문제인 것은 약을 쳐도 저 안속까지는 잘 들어가지 않고 약값이나 치는데 걸린 시간도 더 길죠. 저 안속에는 햇빛도 잘 안 들고 거기에다 농약도 들어가지 않으니 병도 더 많고 걸려도 더 낫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굳이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않고도 얘기만 들어도 이치가 그러하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지 않고는 이해가 가지 않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은 일반 대목, 오른쪽은 외성 대목 사과나무입니다. 지금쯤은 올해 나온 신초에 꽃눈이 붙은 결과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결과지의 우량 정도에 따라 내년 사과 농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과지는 일단 길이가 짧은 단가지가 좋고 긴 장과지는 상대적으로 좋은 사과가 달리지 않죠. 다음은 그 결과지에 온 꽃눈인데 아직 꽃이 필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꽃눈도 더 커지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통통한 것이 좋죠. 먼저 오른쪽으로 가서 외성대목 결과지와 꽃눈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석회 보르도액으로 월동전 방제를 해서 잎이 온통 뿌였습니다. 이건 하단을 가지로 몸통에서 상당히 길지만 정작 올해 나온 새순 결과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지 끝에 맺힌 꽃눈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으로 올라가니 주간에 바로 생긴 결과지가 보이는군요. 이런 점은 일반 대목에서는 잘 볼 수 없고 있다고 쳐도 과일을 달 수 없죠. 햇빛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짧은 단과이긴 한데 꽃눈이 달린 가지 끝을 보면 번데기처럼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이 번데기 부분은 2차로 성장하여 맺힌 꽃눈입니다. 당연히 겨울 전쟁에 자릅니다. 이것 잘라도 결과지가 많습니다. 달린 결과지 모두 살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결과지는 단과지는 아니라도 장과지도 아닙니다. 좋은 결과지입니다. 꽃눈도 통통하니 좋고요. 여기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하단을 가지는 중심부인 주간에서는 많이 남았지만 올해 생긴 결과지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단과지면서 가지 끝에 꽃눈도 잘 맺히고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짧은 단과지가 3개나 나와 있는데 1번은 앞에 얘기한 2차 성장한 주름진 과지여서 쓸모없고 2번과 3번은 좋은 결과지입니다. 겨울 전쟁 때 1번은 당연히 잘라내고 2번과 3번 중에서 하나를 취하면 됩니다. 좋은 결과지 모두 쓰지는 않지만 많을수록 선택의 여지가 넓습니다. 위쪽을 볼까요? 주간에서 바로 나온 결과지도 있고 작년에 나온 가지, 즉 결과 모지에서 나온 결과지도 있지만 한결가지 길이는 짧고 꽃눈이 양호합니다. 몇 개의 2차 성장한 번데기 가지에 형성된 꽃눈도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사실 원래는 가을 장마로 그 전에 형성되었던 꽃눈이 잦은 비로 다시 성장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일반 대목에서 더 여실히 나타납니다. 일반 대목은 외성 대목보다 자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처럼 잦은 비에 멈추지 못하고 2차 생장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반 대목 결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결과지가 한 발이나 됩니다. 여기 가지를 살펴볼까요? 잡고 있는 이 가지는 장과지가 아닌 초장과지라 해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영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 잡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자란 2차 성장한 가지 때문입니다. 2차 성장해도 앞의 외성 대목에서는 번데기처럼 조금 자랐는데 여기는 한 뼘이나 넘게 더 자랐습니다. 이런 가지 끝은 불량한 꽃눈도 아니 잎눈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보이는 길다란 가지 모두 같은 결과지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번 겨울 전정 때는 자름전정해 잘라내야 합니다. 가물에 콩나듯 여기 결과지 하나는 제대로 된 것이네요. 가지도 짧고 끝에는 꽃눈이 잘 맺혀 자라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무리 일반 대목 성장이 좋다고 하지만 괜찮은 결과지가 이처럼 적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로 이런 결과지가 일반 대목에서는 아주 흔하고 이처럼 좋은 결과지는 참 귀합니다. 여기처럼 한 번에 나온 가지 끝에 꽃눈이 와야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자람을 멈춘 끝에서 다시 자란 가지는 좋은 사과가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내 다시 잎눈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다른 나무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온통 초장과지입니다. 여기 이 가지도 표시한 부분에 다시 새로 자란 가지입니다. 그 주위에는 길다란 가지들, 온통 이런 가지들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대목이라 자라면 좋아 단가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결과지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자람이 멈췄다가 다시 자람이 시작된 것도 심지어 꽃눈까지 형성되었다가 털고 다시 자랄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외성 대목보다 자람이 왕성한 일반 대목이 더 심하죠. 여기에도 줄이 보이네요. 모두 2차로 자라는 흔적입니다. 물론 2차로 자라는 까닭은 앞 얘기처럼 긴 장마에서도 생기지만 질소 비료가 많거나 도장지성 가지를 강제로 눕히거나 갈반병 등으로 잎이 다 떨어져 나무가 생존에 위협을 느끼거나 할 때도 일어납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다른 것은 피해갈 수 있더라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쩔 수 없죠.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자람이 덜한 외성 사과보다는 일반 대목 사과가 당연히 더 심하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손바닥 아줌에게 결과지 설명을 해 주었더니 본인이 살펴보고는 당장 베고 갈자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는 아까운 나무 벤다고 반대하였는데 결과지와 꽃눈 몰랐을 때는 그저 나무만 크면 사과가 많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일반 대목 사과나무는 묘목 가격도 저렴했고 나무도 크니 한 나무를 기준으로 하면 사과도 많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만 제하고는 다 단점입니다. 가지가 길고 부피가 크니 전쟁이나 관리의 시간이 더 걸리고 안쪽까지 햇빛이 들지 않으니 병도 더 오고 농약을 쳐도 안까지 들어가지 않으니 씨 나지도 않습니다. 수확 전 사과 빛깔도 내어야 하는데 가지가 길고 많아 햇빛을 가리니 밑에 반사판을 깔아도 효과는 적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년도 사과 농사의 핵심인 꽃눈이 잘 온 우량한 결과지이죠. 비록 몇 그루 몇 개의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나무는 자람이 너무 왕성하면 과일을 달 요령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외성대목을 힘들게 개발하고 사실 묘목값도 외성대목 값이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외성대목 개발은 지금은 사과나 체리나무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과수에게로도 넓어질 것입니다.